저는 중국어에 흥미를 가진 학생입니다. 학종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중국어 학과는 외고생들 지원이 많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네, 학생 상황은요. 지금 내신이 3점대 초반이에요. 3.17등급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어에 흥미를 가졌다. 보통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어학에 관심을 두고 활발하게 활동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문학 쪽에 소질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수상 15개의 실적을 보면은 중국어 대회에서 굉장히 우수한 수상, 실적이 드러나 있어요. 최우수상, 대상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고 또 교과 우수상 등에서도 이런 외국어 교과, 중국어 쪽에서 교과 우수를 받은 그런 실적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내에 이제 학급에서의 학습부장 활동을 하면서 학습 멘토링이라든지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외국어나 영어 부분에서 그부들, 학급 내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성적을 향상시켜 왔었던 그런 부분들, 활동들도 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중국어 동아리를 계속해서 중국어 동아리 활동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중국어 동아리에서는 중국과 관련한 중국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등과 관련한 독서, 그리고 영화 감상, 중국 문화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발표를 한다거나 또는 중국 문화체험 부스를 축제 때 동아리 활동으로 운영을 하는 등 이 중국어 관련한 활동 내용들이 그래도 활발하게 진행된 학생이에요. 보통 외국어 전문, 그러니까 외고, 우리가 생각하는 특목고 외고 학생이 아니지만 일반고에서도 이렇게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활동을 얼마든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학생부에 잘 기록이 될 수 있다면 사실은 이 부분이 전공 적합성이나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고민하는 것처럼 나는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이 아닌데 나는 외고생들이 아닌데 중국어 학과로 지원을 했을 때 불리하지 않을까? 거기는 내신은 아주 좋은 학생들은 아니겠지만 나보다 더 많은 활발한 어학 관련 활동을 한 학생들이 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이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한 활발한 활동과 적극성, 호기심 등이 학생부에 뚜렷하게 일관성 있게 어필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소신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만약에 다른 학과로 돌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게 더 어색해지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지금 봉사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시간을 하진 않았어요. 한 40시간 정도 채운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앞으로 더 채워야 될 것 같고요. 어르신 돌보미 활동 등을 했네요. 학업 역량은 외국어 관련 교과의 학업 성취도가 높은 편이고 또 관련 독서량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학생은 중국어학과 혹시 모를 외고생들 그것 때문에 먼저 본인이 지레 겁먹고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남은 한 학기 동안 준비 열심히 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중국어 관련 학과 쪽으로 학종 지원을 해보시는 것이 어찌 보면은 가장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덕성여대 지원을 해서 덕성여대 그 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중어중문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덕성여대가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내신을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학년별 동일 비중을 두고 보지만 교과 전형으로 덕성여대 전형을 보면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모든 교과가 아니라 인문계는 국어, 영어, 사회만 반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내가 한 3등급 선인데 다른 수학이나 이런 성적보다는 국어, 영어, 사회 성적이 좀 우수해 라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학종이 아니라 교과 전형으로도 한번 유리한 선이 나올 수 있으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년별 비중이 30, 30, 40, 즉 3학년 1학기가 40% 비중으로 들어가는 교과 전형이어서 사실은 2학년 때까지 조금 성적이 애매하더라도
3학년 1학기 때까지 열심히 해서 조금 성적선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유리한 교과 전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의 내신이 3.17이었는데 사실 물론 이 학생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덕성여대식으로 산출을 해보니까 이 학생의 내신이 2.58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는 내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구나. 가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저 수학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데 수학 빼고 갈 수 있는 학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예를 들면 지금 덕성여대 교과 전형 같은 경우가 수학 반영이 안 되고 내신에서 국어, 영어, 사회 조합으로만 또 3학년 1학기 40% 성적으로 반영이 돼서 내 기본 내신선에서 좀 학교 환산식으로 했을 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워낙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우수했었고 교우들하고의 관계도 원활해서 인성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학생입니다. 또한 멘토링 활동을 꾸준히 해서 본인이 잘하는 어학에서의 어떤 멘토 역할을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수행했었던 학생이고요. 외국어 분야로 진로 목표를 두고 관련 활동에 본인이 열심히 계획하고 매진했었던 점이 학종에서 일관성 있다라는 평가를 또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2020학년도 중앙대 정시는요.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서류는 내년 1월 2일까지 제출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는 있고요. 최초 합격자는 1월 10일에 발표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지금 실기를 치르는 체교과 같은 경우에만 이제 조금 늦은 1월 23일에 합격자 발표가 진행되니까요. 이 부분도 체교과를 지원한 학생들은 합격 발표가 조금 늦는다라는 거 확인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등록은 역시나 2월 5일부터 7일까지 다른 대학하고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요. 추가 합격자 발표가 2월 8일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체크하셔서 2월 17일까지는 추가 합격자 발표가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군, 나군으로 나누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지금 실기고사를 치르는 학과들도 가군, 나군 다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군의 실기고사는 1월 초에 1월 6일부터 1월 9일 사이에 학과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음악예술, 서양화, 한국화, 조소, 산업디자인, 또 공예, 실내환경 등등의 그런 학과들이 가군 실기고사를 1월 초에 실시하고요. 또 그 다음 주 지나서 1월 16일경부터 한 20일, 30일, 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또 나군의 실기고사들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1월 19일까지 해서 글로벌 예술 연극학과, 공간연출, 스포츠과학부 등의 실기고사들이 진행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대 올해 정시 모집 인원은요. 지난해보다 조금 늘어났어요. 10명 늘어났고요.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조금 늘어나서 1,155명을 선발합니다. 물론 2월 인원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런 정시 선발 계획에 있는 모집 인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지난해 모집 인원에서 봤을 때 지난해 그러면 수시 2월 인원이 얼만큼 있었나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2019학년도 정시에서 중앙대 수시에서 2월된 인원은 전체 40명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1,185명을 선발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수시 2월 인원은 이제 수시 등록이 다 마감된 이후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가끔 정시원서 지원할 때쯤 돼서 여러분들이 수시 2월 인원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막 물어보시잖아요. 수시 2월 인원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돼요.
그래서 수시 등록이 맞춰진 다음에 미등록 충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수시 최종 등록까지 마친 이후, 즉 정시 모집 직전에 공개되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시 모집 그 지원서 넣는 직전에 여러분들이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시 수시로 이월된 인원이 얼만큼 발생했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셔야 되는 거고, 역시나 그렇게 뭐 많은 인원이 작년에 발생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2월 인원이 많이 발생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에 2월 인원이 얼만큼 발생되는지 또 학과별로 얼만큼의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보고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정시는 사실은 내가 뭐 학생부에 있는 진로 희망하고 꼭 연관된 학과로 지원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수능 성적에 맞춰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정시 지원은 대체적으로 학과선보다는 학교선들을 많이 보고 지원하는 경향이 좀 높죠. 그러니까 이런 수시로 이월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사실 지원에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 체크하시고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학생부 교과 반영은 없습니다. 중앙대는 둘 다 동일하게 수능 100%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체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서류와 실기 성적들도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 정시는요, 영어 등급을 가산점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1등급은 100% 가산점이 다 주어지고요. 2등급은 95점, 3등급은 88점. 이런 식으로 급감별로 점수 차가 좀 폭넓게 떨어지는 편이에요. 따라서 영어 뭐 인문계냐 자연계 구분 없이 다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인문계가 더 급간차가 크고 자연계는 조금 덜 급간 차이를 두고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 자연계 동일하게,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정말 2등급이어도 벌써 5점, 남들보다 5점을 덜 받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영어는 1등급 선이어야 정말 불리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또 2등급에서 3등급 차가 더 크게 벌어지니까요. 어쨌든 2등급까지는 좀 나와줘야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뭐 3등급 이하로 영어 성적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원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2019학년도 그러면 중앙대는 얼만큼 충원이 되었을까요? 지난해 결과를 보면은요, 200% 정도. 중앙대가 사실은 충원율이 좀 높은 그런 경우들이 그 이전 해에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뭐 300% 넘는 충원율을 보였었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그래서 충원율이 좀 높은 편의 학교였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가군이 인문대학이 207.7% 충원율을 보였고요. 나군의 경우에는 공과대학이 149.4의 최고 충원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공과대학이 충원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의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학교의 의학과에 비해서는 충원이 조금 높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의학과들이 인기가 높고 관심이 높지만 그만큼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정시에서 충원율이 높지 않은 편인데, 중앙대 의학계열은 지난해에 86.7%의 충원율을 보였기 때문에 타 대학 의대, 서울권 타 대학 의대에 비해서는 충원이 조금 높은 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뭐 가톨릭대, 연세대 등등의 대학들의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이탈하면서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다군도 중앙대는 선발을 하죠. 그래서 다군에서는 이제 창의 ICT 공과대학,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에는 다군의 창의 ICT 공과대학이 1311%, 정말 압도적인 충원율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대가 충원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군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 가운데 다군에서 이제 서울권에 있는 대학 중에 다군 모집을 하는 대학 학과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군 지원에서 선택률이 높은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역시나 충원율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경쟁률을 살펴보면은요,
중앙대의 2019학년도 정시 경쟁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하락한 10.24대 1을 기록했습니다. 2018학년도에는 12.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었기 때문에 사실 지난해에 비해서는 다소 하락했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지금 가군에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 어디냐라고 보시면 체육교육과였어요. 그래서 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었고요. 나군에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영어교육과였습니다. 그래서 9.21대 1, 둘 다 사범 계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군에서 최고 경쟁률은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창의 ICT 공과대학이 32.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고 54명 모집에 1,745명이 지원자가 몰렸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군은 이렇게 경쟁률도 높고 충원율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소프트웨어 대학이라든지 경영경제대학이 지난해에 경쟁률이 높았었던 대학 학과군이니까 이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시양명이었습니다.